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설명 시작할게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같이 말해볼까? 시작.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사용되거나 형용사처럼 사용되거나 부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용하다라는 뜻이야. 법, 사용하는 방법이란 뜻이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모양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문장에서 형용사처럼 활용이 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형용사라는 것은 가장 크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예쁜이 형용사고 꽃이 명사죠. 예쁜 꽃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은 대부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수식을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녹색깔 동그라미 1번 봐주세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찾았나요? 좋아. 바로 앞에 명사나 명사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죠? 투부정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어떻게 수식을 해주냐면 원래 여기 녹색깔 동그라미 1번에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찾았나요? 찾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to eat이 투부정사야.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이 형용사가 원래 앞에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왔나요? 아니죠. something이 지금 something은 부정대명사예요. 부정대명사. 어쨌든 명사야.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예요. something. 어떤 것이야. 그러면 정해졌는지 정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자. 내일 집에서 어떤 것 좀 가지고 와 라고 하면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럼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그 책 가지고 와 하면 그 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죠. 그것을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something은 어떤 것이란 뜻이고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대명사이고 어쨌든 명사죠. 그럼 그 명사가 원래 뒤에 있고 형용사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to, it이 뒤에 있고 명사 역할을 하는 something이 앞에 있어. 그래서 녹색깔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시작. 바로 앞에 명사구나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to, it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것이고 해석은 어떻게 한대요? 두 가지가 있네. 시작. 뭐뭐한,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같이 읽어보죠. 시작.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무슨 뜻? 당신은 먹을 something, 것이 있나요? 라고 해석을 해요. 이해되나요? 좋아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I need some books to read. 명사 찾아볼까요? some books야. 그치? 투부정사는 to read예요.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리을이나 니은으로 해석을 하죠. 해석해봅시다. 시작. 나는 읽을 몇몇의 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형용사처럼 수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녹색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구가 투부정사로 쓰이는 경우 전치사가 필요하대.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 동사인데 그 동사는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전치사가 무조건 필요한 동사인 거죠. 예를 들어서 live와 sit이 나왔어. live는 살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산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한국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산다. 나는 미국에 산다지. 그럼 미국, 나는 I, 미국은 미국이고 아메리카고 그 다음 에는 전치사잖아. 그쵸? 그래서 전치사가 일반 동사
함께 쓰여야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때 나는 미국 산다가 아니라 나는 미국에 전치사 산다 동사 에 산다 이런 것처럼 나는 의자에 앉는다 의자 앉는다 안 되죠. 자리에 앉는다 자리 앉는다 안 되죠. 그래서 에 같은 전치사가 필요할 때 그 동사가 에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일 때 우리는 이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 동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죠. 그 투부정사는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구라고 말을 해요. 이해됐나요? 저번보다 더 이해가 쉽죠? 두 번째 설명이라. 좋아요. 전치사는 동사의 의미상 필요하므로 의미상 한국어로 할 때도 나는 미국 산다 안 되죠. 미국에 애가 필요해. 의미상 미국에 나는 의자 앉다 안 돼요. 의자에 앉는다 맞죠? 그래서 전치사는 동사의 의미상 필요하므로 해석을 했을 때 필요해. 그래서 생략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치사는 어디에 써야 하나? 바로 투부정사 뒤에 그대로 놓으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좋아요. 이해돼요? 좋아요. 자, 그럼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e are looking for a house to live in.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는 살 하나의 집을 look for은 찾다라는 뜻인데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지. 그래서 찾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 산다. 나는 집 산다 안 되지. 집에 산다지. 그래서 애가 의미상 전치사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전치사는 어디에 쓴다? 집에 산다잖아. 그러면 애랑 산다라는 전치사랑 일반 동사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to live 다음에 in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붙어 있어야 돼. 이해되나요? 결론적으로 전치사가 문장 맨 뒤에 있는 거랑 같은 경우이네요. 원래는 in a house라 해야 돼. I live in a house 라고 해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니까 투부정사가 뒤에 있어야 돼. 그럼 전치사도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집에 산다. I live in a house 라고 해야 되는데 투부정사 때문에 투부정사가 to live가 뒤에 있으니까 a house to live 라고 해야 되니까 live 옆에 in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좋아요. 갈색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live in a house이므로 live in을 투부정사 뒤에 둔다. 이해되나요? 좋아요. 두 번째. Do you 시작. Do you have a chair to sit on? 나는 의자에 앉는다. 그럼 뭐뭐에 인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가락 한번 짚어볼까요? 어디 하는지?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a chair 앞에 오고 수식을 받는 명사는 투부정사 앞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 chair to sit 그 다음 전치사 on. 무슨 뜻? 당신은 앉을 하나의 의자가 있나요? 라는 뜻이야.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녹색 띵 원 바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부정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는 띵 원 바디로 끝나요. 중학교 2학년 책이라서 조금 어려운 개념은 빼고 그냥 대명사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라서 부정대명사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죠. 띵, one, body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some을 붙여볼까?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해되죠? anything, anyone, anybody.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부정대명사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함께 수식을 하는 경우를 같이 볼 거야. 이 대명사를 즉 something, someone, somebody라는 대명사를 형용사는 여기에서 warm이 나오는 warm은 따뜻한이라는 형용사네. 그리고 투부정사 to drink 그가 함께 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부정대명사 something 먼저 쓰고 그 다음 형용사 warm 쓰고
그 다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뒤에 썼어요. Something warm to drink.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마실 수 있는 따뜻한 것이 필요하다. 것은 영어로 무엇일까? something이야. 따뜻한은 뭐예요? warm. 마실은 to drink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순서? 좋아요. 자, 그 다음 플러스 포인트 볼 거예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우리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명사적 용법인데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 보어 자리, 일반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명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해요. want는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want는 무엇을 원하다야. 그래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want 뒤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을 하면 돼요. I want to learn a new language. 무슨 뜻이야? 나는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원한다. 배우는 것을에 해당하는 투부정사가 to learn인 거야. 이해되나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야 돼요. 네. 그 다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볼게요. I'm going to go to Japan to meet my sister.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to learn 앞에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아니니까 이거 형용사적 용법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to meet 앞에 Japan이라는 명사가 있어. 그럼 이거 형용사적 용법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부사라는 것은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즉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Japan까지만 보는 거야. I'm going to go to Japan 까지 하고 마침표를 썼을 때 완전한 문장인가요?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완전하죠. 그러면 to meet은 부사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to meet이 부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보면 되는 거죠. 나는 내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to meet 위해서 일본에 갈 것이다. be going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부분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설명 시작할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우리 5번도 넘게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원래 두 문장에서 공통된 부분을 찾고 첫 번째 문장의 공통된 부분까지 쓰고 그 공통된 부분이 주어라면 끝까지 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공통되는 단어를 빼고 대신 관계대명사를 써요. 그 관계대명사는 who, that, which, whom, whose, of which 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중첩되는 단어 대신에 관계대명사 썼으니까 두 번째 문장에 중첩되는 단어 빼고 끝까지 다 쓰고 점 찍으면 돼요. 즉 원래 두 문장이었는데 한 문장으로 바뀌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녹색 동그라미 중간에 박스표인데 그 박스표 아래 보세요. He is the person 찾았나요? 좋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He is the person. He lives next door. 에서 중첩되는 단어, 공통되는 단어부터 찾아야 돼. 그 단어는 바로 he가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 중첩 단어까지 쓴다라고 했는데 이 중첩 단어가 주어이니까 전체를 다 써요. He is the person. 그리고 the person도 중첩 단어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he is a person까지 쓰고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인 he를 빼고 관계대명사인 who나 that을 써요. 왜냐면 he는 주어니까. he가 주어이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who를 쓰거나 that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두 번째 문장에 he 빼고 나머지 읽어볼까? 시작! lives next door을 쓰면 돼요. 자, 전체를 읽어봅시다. 시작! He is the person who lives next door. that으로 넣어서 읽어볼까? 시작! He is the person that lives next door. 해석을 할 때는 주어 해석하고 뒤에서 앞으로 관계대명사는 니은으로 해석하고 선행사가 수식을 받도록 해석을 하면 돼요. 마치 형용사처럼. 시작! He, 그는 next door, 옆집에 lives, 사는 the person, 사람 is, 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 You lent me the book. The book was interesting.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중첩되는 단어는 공통된 단어는 the book과 the book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부분을 쓰면 the book 썼어. 그치? the book 쓰고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가 the book이니까 the book 빼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써요? 첫 번째 문장에 the book 나머지였던 you lent me를 쓰고요. 봤나요? 두 번째 문장에 주어 빼고 the book이니까 the book 빼고 was interesting 이 됐어요. 순서 이해되나요? 다시 순서 이해되나요? 다시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the book 썼어. 그치? 그리고 그 다음 the book이 왜냐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떨어질 수 없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the book 다음에 which나 that이 바로 와야 돼. the book 다음에 which나 that이 왔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the book 빼고 you lent me를 which 뒤에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the book 빼고 was interesting을 그 뒤에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you지. 그러니까 you부터 해석해. you. 그 다음 lent me. 다음에 the book을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는 어디까지? 본동사는 was예요. 본동사는 뒤에 있는 동사예요. 본동사가 뭐라고? 뒤에 있는 동사. 그러면 lent가 동사일까? was가 동사일까? was가 동사죠? 그러면 was 앞까지가 주어야. 주어가 길면 주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으니까 you lent me 해석하는 거야. 네가 me, 나에게 lent, 빌려준 the book. 그 책은 주격, 조사, 은는이가, 이해됐나요? was interesting, 재미있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I met the woman's hair color is blonde. the woman's에서 the woman's는 apostrophe s니까 소유격이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문장에 중첩되는 단어와 첫 번째 문장에 중첩되는 단어는 the woman과 the woman's인데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가 소유격이어서 소유격일 때는 무엇을 쓴다? who's나 of which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s를 쓰는 거야. 이해되나요?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I met the woman까지 쓰고 그 다음 the woman's니까 소유격이라서 who's를 써요. who가 아니라. 선행사가 사람인데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가 소유격이니까 who's를 쓰는 거야. 이해되나요? 네. whose 다음에 뭐 남았어? hair 남았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야. 자, 해석해봅니다. 나는 hair color, 머리색이 blonde, 금발인
the woman, 그 여자를 met, 만났다. 자, 동그라미 2번 녹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that은 선행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다 쓸 수 있다. 지수 is my best friend. She always helps me. 지수 is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이 she야. 그치? 그래서 지수 is my best friend까지 쓰고 이게 선행사가 됐죠. 그 다음 she 대신에 she는 주격이니까 who나 that을 쓰고 나머지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who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해석을 해보면 지수는 나를 항상 도와주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플러스 포인트 보도록 합시다. 수일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사가 단수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오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되죠. 선행사가 단수니까 동사 단수 취급해서 수일치를 시켜줍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수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the teacher 한 명이니까 who teaches가 되는 거예요. ch로 끝났으니까 es 붙이고 English is very kind.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자 주어가 어디까지? 주어 어디까지예요? English까지야. 그리고 본동사는 is예요. 왜냐하면 선행사 the teacher이 단수니까 teaches에 es 붙였고 본동사도 is인 거죠. 알겠죠?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다.